정수호 선생님의 상태명리 68번째 시간입니다. 실례 3번 남명, 갑인, 계유, 병인, 계사. 갑인목은 연주로 인성이므로 동쪽면 먼 곳에 높은 산이 있고 높은 산 위에는 수목이 있다. 팔자 방 이상으로 보아 좌전방의 양면 모두가 산이고 갑인이니까 좌전방 연주는 좌측이고 그러니까 좌전방 양면에 모두 산이 있고 나무들이 있으며 이것은 원처 먼 곳이다. 산 근처에는 수가 있고 계유를 말하나 봐요. 후면엔 하류가 형성되어 있으며 또한 하류의 외면은 높은 산이 있고 높고 큰 나무들이 있다. 일자 인성함으로 거주하는 집 전면이 높고 또한 나무가 있다. 병인을 의미합니다. 이건 일자 인성이므로. 계사는 시주죠. 계사는 장류수로 늘 흘러가는 물이래요. 로 길게 흐르는 물이고 사화는 인가이니 주택들이 있고 사화는 소도로를 나타내니 역시 도로가 있다. 월지 유금은 서쪽 방향으로 서를 나타내고 수원이며 금은 또 도량이나 작은 길을 나타내므로 주택 부근에 작은 길이나 작은 교량 등이 있다. 이외에 간목은 인, 계수는 관으로 관인이 모두 높은 것을 나타내니 이것의 설명은 원처 고산 위에 큰 나무가 일편연성하고 있고 산 근처에는 하류가 흐르고 있다. 후방 원처에 간목은 교량을 나타내기도 한다. 교량은 달이죠. 교량이 있다. 여명, 신해, 계사, 경신, 정해. 겁재의 신이 연주에 있네요. 일자 신금은 대로이므로 전면에 길이 있고 사중에 임수가 있어 정임합으로 합하여 공수 합합물의 상이므로 이 역시 교량의 모습을 나타낸다. 실제 앞쪽에는 다리가 있고 다리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다. 수원은 서면에서 흘러나와 좌전방으로 흐르고 다시 우전방으로 흘러가고 있다. 명국 십신의 근거 이외에 오행이 대표하는 사물을 직접 취하여 풍수와 유관지어 응용할 수 있으며 그리고 명국의 구체적 조합을 근거로 합리적 정보의 조합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역시 일정한 연상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여명, 을류, 개미, 신묘, 팔자가 추론하기를 명국의 시지와 일치는 모두 묘목인데 묘목은 부드럽고 어린 나무나 화초를 나타내며 지지는 앞을 나타내므로 출생지 주거 금 전면에 부드러운 나무나 화초들이 있다. 예를 들어 버드나무 같은 것을 나타낸다. 미토는 월지로 미토는 채소밭을 나타내니 이것으로 주거 전면에 채소밭 같은 것들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묘미 이렇게는 다 걸로 따진대요.
사실 주교 전면에 확실히 채소밭이 있었고 전면 역시 작은 나무로 채소밭 역시 작은 나무들로 울타리를 만들어 놓았다. 연간 을목은 절각하고 금의 극을 당하고 월지의 목고인 미묘가 임묘되니 이것은 나무가 절단당하여 수장관리되는 현상을 나타내므로 수장관리가 뭔지 볼까요? 505번. 수장관리는 물건 등을 거두어 깊이 간직하는 관리. 물건 등을 창고에 깊이 넣는 것가 수장관리인가 봐요. 나태남으로 대개 주거 전면에 목재 가공소나 혹은 목재 보관소, 교육 장소가 있다고 판단한다. 명주는 놀라고 기이하다면 말하길 진짜 집 부근에 하나의 대형 목재 교육 시장이 있고 또한 현재 그 목재 교육 시장은 오래전에 문을 닫아버렸다. 필자가 계속하여 추단하여 말하길 그 목재 교육 시장이 문을 닫은 지 20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명주가 말하길 맞다 했다. 교육시장이 20년이 됐대요. 이게 묘미합하고 20년이 됐다 그러면 필자가 목재 교육시장이 20년 전에 문을 닫았다고 추론한 까닭은 여기에선 잠시 보류하게 하자. 좀 얘기해 주지. 의류 다시 볼까요? 의류, 개미, 신묘, 신묘일주죠. 미자를 갖고 수장관리라고 했고 묘는 야채밭이라고 얘기했죠. 야채밭, 작은 밭, 채소밭이 있었고 월주의 조토, 미토는 미토이고 옆에 있는 유금이 있으니 그 유금은 소형 금속으로 거가의 왼쪽에 하나의 금속 가공, 왼쪽에 금속 가공 장소, 예를 들어 철공소 같은 유형이 있다고 추론한다. 사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철공소가 있었다. 미토는 목고이고 신금은 분묘이므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묘지들이 있다. 신금은 없는데 신금이 어디죠? 없는데 실제로 연주의 을류는 정천수래요. 정천수라는 게 뭐냐면 506번에 정천수는 육식갑자의 갑신 을류에 붙는 나붐, 정중수, 나부모행을 말하는 것가 봐요. 나붐은 저는 전혀 모릅니다. 을류, 미토 아주 가까이 있으니 을류가 미토 아주 가까이 있으니 채소밭 부근에 우물이나 샘물이 있거나 혹은 더 멀리 하나의 하류가 흘러오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을목은 재성으로 재성은 낮은 곳을 표시하므로 집의 왼쪽 먼 곳에 비교적 낮고 그곳은 비만 오면 저수지로 변하고 있다. 명주가 말하길 채소밭 부근에 우물이 있고 멀지 않은 곳에 하나의 아주 깊은 큰 물웅덩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개토하여 평지가 되었다. 사주로 풍수를 본다니 믿기지 않고 이렇게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거는 자기 자랑입니다. 무오 여명이에요. 무오, 개해, 갑술, 정묘일주. 그러면은 무오가 먼 곳이죠. 좌측에 먼 곳에 오는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어릴 적 거가 출생지 정황을 추론한 것이다. 지지의 정면이니
지지는 전면이니 앞이에요. 해중 장간에 간목이 있고 묘중 장간에 을목하니 출생지가 농촌이라면 주거 전면에 하나의 과수원이 있고 또한 과수 품종 중 단일 품종이 아니라 아주 비교적 복잡하다. 사실 주거 전면에 사과 나무 과수원이 있었고 그 사과 품종은 여러 종류가 있다. 월주 좌. 월주는 좌, 해수, 개해, 대해수이므로 주거의 좌측에 하나의 커다란 하류나 하천 등의 수역이 있다. 특히 개수가 무토에 합을 당하니 합이란 둘러싸여 있다는 것으로 환포의 상을 의미하며 환포가 된다면 반드시 휘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큰 강은 집의 좌후방으로 감싸 안고 휘어져 흐른다. 와. 사실 집 좌변은 확실히 하나의 큰 강이 주택 좌후방으로 굽어 흐르고 자기의 누이가 그 하류에 빠져 익사하였다. 무토는 높은 산을 의미하며 인성 역시 높은 곳으로 보고 청가는 후로 보고 봄으로 주택 후면 먼 곳에 산이 있고 또한 서면의 산은 멀고 낮고 동면의 산은 높고 크며 나아가 가까우며 전면 공지나 과수원이 있다고 추론한다. 사실 주택 후면은 연이어 이어진 산들이 있고 동면은 높고 큰 산들로 집으로부터 가깝고 서면의 산들은 집에서 멀리 있지만 높지 않다. 전면에 공지와 과수원이 있다. 일지 술토로 술중에 장화장금을 하고 있다. 술토는 조토이며 또한 시주와 가까이 정묘가 있어 노중화와 이건 노중화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507 노중화는 60갑자에서 병인 정묘의 나봄이래요. 노중화와 술토의 상합으로 주거 부근에 재련소, 주물업소 또 혹은 철공소 같은 유행의 장소가 있다. 사실 주물공장이 있었다. 남명입니다. 신축, 무술, 임진, 을사. 필자가 말하길 당신의 사주조합으로 보니 당신은 어릴 적 집 부근의 주위 환경은 집의 전면 대각선 맞은편으로 하나의 저수지가 있었다. 어릴 적 집 부근 주위 환경으로 전면 지지가 전면이고 대각선으로 전면 대각선 맞은편으로 하나의 저수지가 있었대요. 신축은 저수지인가 봅니다. 상대방이 즉각 반응하여 말하길 진짜 귀신 같네요. 집 앞에 대각선 맞은편에 커다란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현기 일주의 자하 진토하니 진토는 수고 이걸 보고 말했대요. 임진 일주니까 본래 전전방에 수고가 있어야 하지만 술토가 출현한다면 진이 술에 충을 당하게 하니 바로 충을 당하게 되어 대각선으로 변하였다. 오호, 훌륭한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필자가 다시 이어서 말하길 저수지에서 나온 물은 곧바로 당신의 주택 후방으로 흘러가고 후방이면은 뭘 보고 임수를 보고 후방이라고 했을까요? 흘러들어가고 주택 후방과 저수지 변은 모두 을목을사니까요. 나무들로 이루어져 있다. 상대방이 말하길 맞습니다. 맞고요. 그 저수지에서 흘러나온 물은 바로 우리 집 후방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현기 임수는 자자 진토하여 수고 위에 앉아있다. 그 의미는 이 수가 저수지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하며 더구나 천간은 후방을 의미하니 그 저수지의 물이 후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추론한 것이다. 당신의 집의 동면은 산이요. 무토죠. 동쪽. 동면은 산이고 그 산 주위에 나무들이 들어서져 있다. 이거는 동면의 산에 나무들이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실 나의 집 동면은 하나의 높은 산이 있고 무술을 보고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산의 앞뒤로는 모두 빽빽한 나무들로 가득 차 있다. 필자가 계속 말하길 주택이 전면에서 멀지 않은 곳, 전면이면은 지지를 보고 전면이라고 하죠. 전면은 멀지 않은 곳에 하나의 작은 암자가 있었다. 이거는 축토나 술토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암자나 사당이 있고 옛날에는 기도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아마 철거당했을 것이다. 그럼 축토인가 봐요. 상대방은 두 눈이 둥그레지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말하며 정말 쓴 것 같네요. 직접 와서 보지 않았다면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나의 집 전면 100m 못 되는 곳에 자그마한 암자가 있었으며 이전에는 참배객들이 있었으나 현재는 철거당했습니다. 술토는 사당이나 암자이고 오호 맞네요. 사당이나 암자이고 또한 사화 역시 기도처의 향불이다. 아 그래요. 사화가 아까는 주택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거지라고 아까 사화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화는 인가이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기서는 또 술하고 만나가지고 그렇게 되나봐요. 지지는 전면을 나타낸다. 특히 명주의 전반의 운정이 해자, 수운으로 극화하니 이것으로 바로 여기 보면 해자 쪽 수운으로 사화를 극화하니 이것은 바로 향화가 소멸되었다는 상을 추론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당이나 암자가 이미 철거당하였다고 추론한 것이다. 이게 한 방에 다 보인다니 진짜. 당신의 조부의 묘는 동면에 있고 후면은 비교적 높으며 전면은 비교적 넓고 평지일 것이다. 묘지 뒤쪽으론 돌더미 혹은 돌담 등의 유용물이 있을 것이다. 사실 나의 좁은 묘지 동면은 산이고 후면은 확실히 높다. 후면에 석탑이 있고 묘지 앞에 넓고 평지이니 한 점도 틀리지 않다. 이거는 신축을 해석한 건가 봐요. 기억물은 이걸로 마무리됐나 봅니다. 제24장 직업의 간법. 여기에 직업과 사업 방면은 사실 명주의 재관운 및 종사하는 행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 보면 명주의 재관운 및 종사하는 행업을 포함하는 거래요. 사업과 직업과 사업 방면은 세속에 말하길 난파 입착행 여파 가착랑이라 남자는 직업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여자는 시집을 잘못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얘기이라 하였다. 남자에게 일평생 직업과 사업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직업 선택이 남자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자 역시 같다.
명리학에서 직업을 보는 방법으로 일간 오행에 의한 것과 첫 번째 일간 오행에 의한 것이 있고요. 육신 오행과 십신 그리고 격국, 다사 또는 무자에 의한 방법, 신살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하지만 명리학으로 그 사람의 직업을 정확히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수만 가지의 직업이 공존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명을 보고 그 사람의 직업 하나를 찾는 일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며,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사주상 어느 분야 계통에 진출하면 가장 길한지 정도라는 것이다. 즉 명리학에서 말하는 직업은 그 사람의 직업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며, 그 사람의 직업의 적합성에 관한 것이며, 그 적합성은 다른 직업에 비하여 능률적이고 다른 직업에 비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찾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본학파에서 직업을 보는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 세 가지래요. 첫째, 사주 중 제일 왕한 오행은 이전에 했던 직업, 하기 쉬운 직업으로 이해한다. 가장 왕한 오행, 이전에 했던 직업, 하기 쉬운 직업. 둘째, 십신의 심신 상태인데 이것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직업으로 다른 의미로 하고 싶은 직업을 파악하는 거래요. 하고 싶은 직업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셋째, 사주의 희용신으로 제일 발전이 큰 직업, 즉 적합성의 직업을 보면 된다. 계속하여 한 사람의 적합한 직업이 어떤 직종과 사업인지 팔자명국을 통하여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사주팔자 중 어떤 직종이 적합한지 이러한 직업 방면의 형기를 찾아보는데, 여기 중점은 일반적으로 명주의 체력 노동자인지, 명주가 체력 노령자인지 아니면 비체력 노령자인지, 관이의 유무, 귀기의 유무, 그리고 문직인지 아니면 무직인지 등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사주 중에 모두 형기가 내포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일생 종사하는 업종이 비교적 하나로 단순하지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단지 일생의 하나의 행업만 종사하는 사람은 갈수록 적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 여러 업종에서 종사하게 된다. 필자는 많은 예측 임상을 통하여 사람들이 종사하는 행업은 세운 변화에 따라 변하고, 행업은 세운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고, 아울러 종사하는 행업의 절대 다수가 그 행운의 오행 속성 및 십신 성질과 나쁨으로 나타내는 것과 유관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나쁨을 여기서도 쓰네요. 왜냐하면 대우는 사주팔자의 외부 환경으로 사람의 직업, 업무, 구제, 사업 환경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대운이 개입하면 사주 오행 영향이 바뀌게 되고, 이때 조합의 영향이 클수록 인생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므로 행업의 변화, 성질상의 차이 역시 커진다. 반대로 대운이 개입하여 그 영향이 작다면 사주 총체의 격국에 대한 영향이 작거나 또는 사주 총체 조합의 영향에 이르지 못하니 일주 본인이 공작, 학습, 구제 방향의 변화가 크지 않고 단지 내부적 조정만 있을 뿐이다. 개입이 작다면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오직 하나의 행업만 종사하는데 이것은 명국 중 어떤 오행 주체 구조가 견고하여 대운의 영향에 의해 분산이 약하여
그 주체 구조의 형식을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일생 오직 하나의 행업에만 종사하는 사람이다. 반면 어떤 명국은 각 오행 영향의 차이가 크지 않은데 세운의 개입 시 오행 영향의 변화가 비교적 크다면 팔자 내부의 조합 형식은 아주 쉽게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은 일생 여러 종류의 행업에 종사한다. 예를 들어 일주가 일기전황인 사람은 일기전황 일주가 일기전황이라는 건 한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래요. 세운에서 간지일기의 오행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격국은 파격시키거나 혹은 격국의 변화를 시키지 못하기에 일주의 업종은 안정적이다. 만일 간지일기를 세운에서 만난다면 극격국의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어 일주 종사 행업에 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로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대운에서 오는 것은 일기, 그러니까는 갑인, 뭐 경신, 신묘, 아니 신유 이런 식으로 임자 이런 식으로 한 가지 기운으로 오는 거를 만나야 변한대요. 예를 들어 하나의 태왕하거나 혹은 태약한 격국이 대운이 개입한 후 격국이 태왕이 변하여 편왕으로 바뀌면 내격이 되고 혹은 태왕이 왕극으로 변하였다면 일기정왕경으로 바뀐다. 또한 태약이 편약으로 변하여 인비를 기뻐하거나 혹은 태약이 약극으로 변한다면 종격이 향상된다. 결론적으로 격국 형식의 변화가 발생하면 일주의 행업 역시 그 변화에 따라 변화가 한다는 얘기다. 격국의 형식의 변화가 발생되면 일주의 행업 역시 그 변화에 따라 변화가 발생된다는 것이다. 일평생 직업 변화는 특히 세운의 개입으로 원국의 조합과 구조가 파괴당하므로 사업상의 변화도 쉽게 바뀌게 되기도 한다. 어떤 것은 일생 변화가 크게 잃지 않는데 이러한 명은 그 명국 구조가 비교적 견고하여 일반적으로 파괴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팔자 중 일반적으로 정관, 정인, 식신, 정제가 투출된 사람은 명국에 정성이 많은 사람은 비교적 성실하고 은연자중하는 사람이니 공직의 종사자가 많다. 7살 상관겁제 편제의 이러한 동성이 명국에 움직이는 상이죠. 명국에 많은 사람은 사상이 비교적 모험적이며 개척적이어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므로 팔자 명국이 이러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공직에 종사하는 것보다 옮겨 다니는 기회가 크므로 변동성이 큰 업종에 종사하는 자가 많다. 편인과 비견은 그 위치가 동성과 정성의 사이로서 동성과 정성의 사이래요. 반동 반정이라 할 수 있다. 정성이 많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정성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정관정인 식신정제. 체면적인 일을 잘 처리함으로 사업을 한다 해도 문시업에 맞다. 비교적 체면적인 상업에 종사하지 길에서 하는 가판이나 난정 같은 것은 하질 못한다. 채식을 좋아하니 성격이 화순하고 평화롭고 순하다는 얘기죠. 특히 인성이 많은 자는 더욱 그렇대요. 주요하게 추구하는 것은 내심의 정신상의 향수로서 명리에 담백하다. 정성인은 반응이 비교적 늦고 무겁다.
정성이 많은 사람과 비견이 많은 사람은 오만한 성격에 신중하고 침착함을 가지고 있다. 성격이 신중하고 침착하대요. 일생 직업의 안정성이 비교적 강하며 변화를 싫어하며 공직에 종사하는 유형이다. 만일 개인 사업을 한다고 보면 체면을 중시 여기는 업종과 더불어 안정성이 강한 일에 종사한다. 비교적 안정성과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 일에 종사하므로 유동성이 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많은 돈을 획득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수익이 많다 하여도 최면적이지 못한 일에는 종사하지 못하니 이런 연유로 시장에서 하는 상업은 잘하지 못하며 단지 공익성의 일이나 사회사업 같은 사회에 유익한 사업 등을 잘한다. 정성인은 걱정거리를 많이 갖고 있으며 우환의식이 강한 사람이다. 7번 부모 선배들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부모 선배들의 조언을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들과의 관계도 좋다. 기업에서 관리적인 일에 써야 한다. 말 잘 들으니까 관리적인 일에 써야 하나 봐요. 내향적 성격에 소심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한다. 천간에 정성이 투관하고 지지장간에 동성이 있다면 표면적으로는 문정이나 야성이 강하다. 겉으로는 약하나 안으로는 강한 사람이다. 정성이 많은 사람은 고유함을 나타내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니 공직에서 일하는 것이 좋아 비교적 안정적 사업이나 체면이나 전통적인 행업에 종사하길 좋아한다. 동성이 많은 사람은 이라고 했어요. 동성이 많은 사람은 어떠한 직업이라도 돈을 잘 번다면 뛰어들어 일을 한다. 적극적인 성질이 급하며 이것저것 가리는 일 없이 하는 일에 민첩하게 행동한다. 물질상의 향수에 대한 추구가 강하다. 정의는 즉 물질적 향수가 적어 빈곤과 고요함, 쓸쓸함 등 정막에 대한 인내심이 강하다. 재성이 왕하고 재성이 투출한 사람은 모두 게으르며 체력 단련을 좋아하지 않는데 이것은 재성이 향수를 나타내기 때문이며 인성이 태왕한 사람 역시 체력 단련 같은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상관이 왕한 사람은 부지런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 일생 유동성의 일에 종사하는 기회가 많으며 구체적으로 주동성과 변화성이 큰 행업에 인연이 많다. 동성의 사람은 반응이 기민하다. 움직이길 좋아하고 적극성과 진취성이 있으며 격정이 있다. 또한 애증이 분명하며 무슨 일이든 시험하고 테스트하기를 좋아하므로 일종의 도전정신이 강하다. 모험과 개방적 심리의 행동은 영활하며 개척정신으로 체면을 요구하는 일뿐만 아니라 체면을 요구하지 않은 일들도 잘 처리하는 업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주동적으로 부탁도 잘하고 다른 사람의 부탁도 흔쾌히 들어주는 통쾌한 사람이다. 편성인은 사회의 활동 능력이 강하며 사고 능력이 강한 사람이다. 부모 선배들의 말을 듣고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 하여 장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종종 노인들은 이러한 사람을 얻으면 그 실리가 크다.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계산하니 개척정신과 창립정신이 강하다. 기업에서 적절한 인사를 안배할 경우 개척시장이라면 인사는 당연히 동성이 많은 사람을 써야 한다. 경솔하고 조심성이 없고 야성이 강하며 거칠고 예의가 없다. 물을 나타내니 사소한 것에 구애받지 않는다. 움직이길 좋아하며 외향적 성격에 경솔함이 있다. 직접 금전적 수익을 추구하는 일은 잘하며 타인의 규제나 관리를 받는 것을 싫어하며
자유자재로 사업에 뛰어들기를 좋아하므로 대부분 사영업에 적합하다. 실례는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